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27일 오후 5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할 것이냐,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관망을 할 것이냐, 어느 한쪽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은 30% 이상은 확보를 해놓고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중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종목과 손실인 종목들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현금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대선 정책주, 정부 정책과 대선 정책주가 맞물리는 종목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확보된 현금 중에 일부는 정부 정책인 대선 정책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를 짜나가는 그러한 대응을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줬죠. 0.5% 정도 상승했고요. 자,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고, 선물 쪽에서는 최근에 4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 좀 더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코스닥의 경우는 최근에 기간이 한 달 동안 1200억 정도가 매수가 된 반면 외국인은 3700억을 매도를 했고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은 매도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간은 2조 2천억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만약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면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맞겠죠. 그래야지만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탈 것인데, 지금 코스피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달 동안 최근에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외국인은 3,70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은 1,200억을 매수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매수한 금액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좋은 것이고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으니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 미국 증시 다우존스와 S&P 500은 상승을 한 반면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요. 자, 유럽 증시는 프랑스와 유로스톡스가 소폭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좀 상승을 했는데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일본, 중국, 대만 대부분 다 상승을 했는데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최근에 가상화폐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가상화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이 부분을 다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1.5%대로 지난주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 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선은 미국의 고용보고서 이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강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은 다들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강한데, 고용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긴축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6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을 68만 3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달에는 55만 9천 명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달에는 5.8%, 6월은 5.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신규 고용이 이 예상치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긴축, 즉 조기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달러를 걷어들이는 이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1.5%대인데
요 앞전에 1.7% 후반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출렁거렸던 적이 있었었죠. 연말까지 2% 정도는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은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금리가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금리 상승 속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는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현재 다시 또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는 이번 주 이 두 가지의 이슈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뭐 실업률을 낮추고 뭐 금리 상승 속도를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결과치를 어떤 발표되는 보고서를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맞춰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재료가 있는지를 현재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되면, 또 예상치보다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는 또 이것대로 또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시장이 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있느냐, 뚜렷한 호재가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뚜렷한 호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 현재 지수는 일단 고점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지수가 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높은 위치지만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도세와 더 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매수세가 매매 공방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현재 지금 조정이 필요하고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조정의 모습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억지로 뭐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상승을 하는 이런 지금 자연스럽지 못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 부분 시장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름 이제 휴가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장마가 6월 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늦어져서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 장마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휴가를 가기 위해서 현금화 전략을 가져갈 것이고, 이미 지수도 고점이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현금 비중을 확보해둔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뭐 뒤늦게라도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휴가를 위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또는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들도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일정 부분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최소한 현금 비중은 30% 정도로 유지를 하시고,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탄력이 둔화된 종목과 손실 종목 우선으로 먼저 주식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상승 탄력이 붙어서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손실이 조금 더 커서 이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들 중에서도 일부 주식을 매도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현금 비중은 30%를 계속 당분간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정부 정책, 대선 정책 중심으로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면 이번 주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